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원격학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느낌상 뭐 그렇게 막 아직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셔야 돼. 이게 하다 안 하다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습관 들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이제 우리가 소방 과목이 3과목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3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시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한 번 하실 때 확실하게 해두셔야 돼. 아셨죠? 아니면 제가 그 계획표라기보다 그 캘린더를 드렸잖아요. 그럼 캘린더를 드렸으니까 그 비어있는 날짜를 어떻게 활용할지 여러분들이 계획을 조금 잘 세워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잘 해보시고 제가 이제 테스트나 이런 것들은 주말부터 계속 드릴 테니까 좀 그것도 한 번 정도 더 풀어보시고 내가 복습하면서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라는 개념으로 조금 풀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6번째 이제 점화원, 열원, 착화원, 발화원,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화원은 어떤 물질의 발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점화 에너지를 주는 애다. 그러니까 내가 불을 붙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점화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라던가 또는 가연성 물질이 있을 때 그 가연성 가스나 물질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원인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점화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점화원을 우리가 같은 말로 열원, 착화원, 발화원, 활성화 에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아셨죠? 근데 점화원의 종류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얘를 먼저 외우세요. 무조건 잘 나옵니다. 점화원의 종류. 그럼 점화원은 제가 그랬죠. 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한두 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 개가 있겠죠. 엄청 많죠.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구분을 해두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여기 갔을 때 화학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4가지가 용연분자라는 게 있대. 그죠? 용연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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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용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는 자유롭게 바꿔서 쓰세요. 뭐 분자 용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잡은 용연. 근데 저는 그냥 용연분자라고 외우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용연분자, 용연분자, 화학적 점화원. 그래서 끝에 용해열, 연소열, 분해열, 자연발화 이런 게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불이 나는 원인이래. 근데 밑에 가보면 종류가 쭉 나와요. 하셨죠? 이따가. 자, 그리고 전기적 점화원의 종류에는 저유, 아정, 낙. 얘는 말 그대로 전기가 원인이 되는 거죠. 저항, 유도, 유전, 아크, 정전기, 낙뢰. 근데 이런 애들은 제가 뒤쪽에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자세한 건 뒤에서 한 번 더 볼 거거든요. 지금은 큰 것만 보는 거야. 저유아정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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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유아정낙. 기계적 점화원에는 안맞춤, 충. 어떤 기계적 원인이죠. 이거는 기계적인 어떤 충격이나 또는 마찰 이런 거에 의해서 불이 나는 거. 자, 그리고 열 점화원이 있대. 열, 단순한 열에 의한 고적복, 고온 표면 또는 적외선, 또 복사열. 이게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열에 의해서 그냥 단순한 뜨거운 표면, 내가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의 표면이 너무 뜨겁대. 그럼 그거에 의해서 불이 날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적외선으로 인해서도 불이 납니다. 그래서 태양열에 의해서도 불이 나긴 하거든요. 복사열, 이것도 태양열, 복사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열, 이런 거 단순한 열에 의해 불이 나는 걸 고적복이라고 해가지고 고온 표면, 적외선, 그리고 복사열.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에 의해서도 불이 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원자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큰 거부터 외워두시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화학적 점화원이 아닌 것은, 전기적 점화원이 아닌 것은, 기계적 점화원이 아닌 이런 거 시험제 많이 나왔어요. 또 보기에 넣어놓고 다음 중 화학적 점화원만 구분하시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고르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나왔었고. 근데 요즘은 약간 이게 좀 길게 나와요, 이제는. 그러니까 길게 나온다라는 게 여기 밑에 가보면 요 정의를
한 번 정도 보셔야 돼. 뭐를 보시라고? 정의. 아셨죠?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 이거 요즘에는 많이 안 나왔는데 예전에 구분하는 게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요거까지 다 아셔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데요. 문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럼 화학적인 에너지, 화학적인 점화원에 의해 불이 나는 원인이 있는데 용연분자가 있다 그랬죠. 그럼 과연 용해열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 고체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비커에 액체가 담겨있다. 액체. 그럼 이 고체를 내가 여기 안에 넣었대요. 액체 안에. 아셨죠? 그럼 이 고체가 여기에 녹는데. 그럼 녹으면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발열이 된대. 발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녹으면서 막 섞었을 때 녹으면서 여기서 막 발열이 된대. 그랬을 때, 즉 어떤 물질이 어떤 액체에 녹았을 때 그때 발생하는 열에 의해 불이 붙었다?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용해열. 이때 발생하는 열을 용해열이라고 하며 모든 물질의 용해열이 화재를 그쵸. 특정한 물품이 있겠죠. 그죠? 화재를 발생시키는 물품이 있겠지만 대부분 모든 물품이 다 용해열에 의해 불이 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용해열이 뭔지만 아시면 돼. 이걸 읽었을 때 얘가 용해열이고 화학적 점화원이다라는 것만 알 수 있으면 된다고요. 자, 그리고 연소열. 어떤 물질이 연소 및 산화할 때 방출하는 열량이다. 가장 대표적인 거죠. 내가 어떤 가연물이 타요. 그 타는 걸 우리가 연소현상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 연소현상에 의해 불이 날 수 있겠죠. 걔가 이제 무슨 열이다? 연소열이다. 화학적 점화원이다. 됐죠? 자, 분해열. 이거는 내가 A와 B라는 물질이 합쳐져 있는데 걔네들을 억지로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 A라는 B물질이 스트레스를 받거든. 그 스트레스로 인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열이 막 뿜어져 나와. 걔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분해열. 화합물이 생성될 때는 대체로 발열 반응에 의하므로 그죠? 분해열을 내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러니까 생성될 땐 발열이 많이 나오지만 이걸 떨어뜨릴 때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냥 분해열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학적 점화원에서 단독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게예요. 자연발화. 요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축적. 그래서 이건 단독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연물을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놔요. 햇빛에 덩그러니 놔요. 햇빛에 덩그러니 놨더니 그 햇빛에서 나오는 열을 가연물이 계속 얘를 축적을 해요. 축적을 하다가 난 거기다가 틀림없이 점화원을 갖다 대진 않았거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거기서 화르르 하고 불이 붙는 거야. 걔 이름을 뭐라고 한다? 자연발화. 자연발화. 아셔야 돼, 여러분들. 자, 근데 나중에 이제 보기에 기화열이나 융해열이라는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시멘트 RG라고 했을 때 이 R 얘가 우리가 잡열상수값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기화잡열이나 융해잡열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걔는 요때만 필요한 열이에요. 요때 딱 상태 변화 시에만 필요한 열량이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점화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얘는 딱 상태만 변하는 거니까. 온도 변화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보기에 다음 중 점화원이 아닌 것을 골라라. 또는 점화원에 대해 딱 이렇게 골라라. 그러니까 점화원에 문제가 나오면 이런 애들은 점화원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기화열이나 뭐요? 융해열. 아셨죠? 이런 것도 같이 보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번엔 전기적 점화원입니다. 전기적 점화원. 그럼 여기에 저항열이라는 게 있네요. 저항. 제가 저유화정낙이라 그랬죠. 그러면 도체라는 건 전기가 흐르는 물질인데 도체 내부에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에너지가 있대. 전기적 점화원이 제일 잘 나와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면 내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원래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전지도 극성을 거꾸로 꽂으면 여러분들 절대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극성은 항상 우리가 전류는 극성 플러스에서 극성 마이너스로 흐른다. 자, 근데 백열전구라는 데서 우리가 저항열을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백열전구가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예전에 이런 전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 꼬마 전구 키트 같은 거 사지 않나요? 안 사나? 나 어릴 땐 되게 많이 샀었는데 이게 또 세대 차이가 나나?
어릴 때, 여러분들 저 어릴 때, 꼬마 전구 키트 같은 걸 사오라 그래요. 그게 이제 뭐냐면, 꼬마 전구를 만드는 키트야, 말 그대로. 꼬마 전구 하나 들어가 있고, 전선 들어가 있고, 건전지 넣는 거 들어가 있고. 해서 그거를 전기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내가 전구에 전기를 주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회로로 구성을 해보는 건데, 그 안에 이 꼬마 전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꼬마 전구를 보면, 여기 필라멘트라는 게 들어가 있어, 필라멘트. 자, 여기 가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흐르게 이런 식으로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데 일부러 전기를 그냥 이렇게 일자로 흐르게 하지 않고 이렇게 꽈놔요, 여기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가 흐르면서 약간 스트레스 받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 열받아. 아 열받아. 나 그냥 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꽈놨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얘 입장에선. 그게 에너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불이 나오는 거야. 그게 스트레스가 불로 나오는 거야, 불로. 일부러 저항을 주는 거야, 저항을. 아셨죠? 얘가 저항열이라고요. 됐죠? 됐죠?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도열 또는 유도가열이라고 얘기하는데 도체 주위에 자장이 변했대, 자장. 그죠? 그래서 얘가 발생한대. 요거 잘 보세요. 전위차. 아셨죠? 전위차. 전위차. 그냥 이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셨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전기 세기 차이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 크게 생겨서 전류가 너무 과다하게 흐른대. 그럼 그거에 의한 열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유도열은, 유도가열은 자장 변화나 전위차 이런 것들을 보고 찾아주시면 돼요. 아셨죠? 유도가열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유전열, 유전가열이라는 게 있어요. 유자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절연 물질로 사용되는 물질로 완전한 절연 능력을 갖지 않으므로 절연 물질의 누설 전류가 흘러 저항에 의해 발생하는 열이 발생한다. 자, 요거 보세요. 절연 물질에 누설 전류가 흘렀대. 그래서 그거에 의한 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되는 현상이다. 즉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전선 중간이, 여러분들 전선이라는 게 뭐야, 여러분들? 우리 그 충전기 쓰죠, 집에서. 전선이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게 피복이거든? 이게 피복이야, 여러분들. 그럼 이 피복을 벗기면 안에 선이 들어있어요, 선. 전선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근데 이 전선을 내가 손으로 만지게 되면, 그냥 손으로 만지게 되면 따가. 왜냐면 전기 흐를 때 거기서 전기 흐르거든. 전기 흐르면 거기에 이제 어떤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걔를 손으로 만지면 아파. 많이 아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피복을 바깥쪽에 덮어 씌워주는 거죠. 그러면 이 피복으로 인해서 전기가 흘렀을 때 내가 이걸 만지더라도 괜찮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만약 까졌대. 여기가 까졌대, 여러분들. 끝이 이렇게 까졌대. 우리 그 충전기도 오래 쓰면 여기 끝이 막 이렇게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여기 막 전선 피복 보이고, 전선 보이고 그러잖아요, 안에. 맞잖아, 여러분들. 전선 보이잖아요. 그럼 그 틈 사이로,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전기가 삐져나오는 거야, 전기가. 그럼 그 전기가 삐져나왔을 때 여기서 열이 나온다고요. 그거에 의해 불이 나는 거야. 아셨죠? 얘 이름이 뭐다? 유전열. 유전가열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아크열. 전류가 흐르는 회로가 나이프 스위치에 의하여, 나이프 스위치는 그냥 여러분들 우리 키고 끄는 스위치, 전등 스위치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또는 혹시 두꺼비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두꺼비집? 요즘은 두꺼비집이라고 얘기 잘 안 하는데. 요즘은 그냥 배전반, 분전반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저 어릴 때는 그 두꺼비집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두꺼비집에 가보면 이 전기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메인 스위치가 있어요. 그거를 전기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 내렸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럼 전기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나왔다가 아니고 들어갔다가 끊겼다가 들어갔다가 끊겼다가 들어갔다가 끊겼다가, 그러면은 전기도 열을 받는다고. 거기서 이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스위치라던가 또는 어떤 우리가 접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접점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붙었다가 끊겼다가 붙었다가 끊겼다가, 이거를 반복이 됐을 때, 이게 반복이 됐을 때 거기서 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파크가 튄다라고 얘기해, 스파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파크가 튀어서 주변에 있는 가열물을 태우는 거죠. 얘를 아크열. 그죠? 아크열. 그리고 정전기열 또는 정전기 가열. 이거는 두 물질이 접촉했다가 떨어졌을 때.
그래서 거기에 전기가 축적됐을 때 거기가 이제 축적된 전하가 바깥쪽으로 나오는 현상인데 이거는 뒤에서 배울 거야. 따로. 그러니까 전기적 점원에서 따로 배울 건 요거. 정전기 하나 배울 거예요. 정전기는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니트 벗거나 할 때도 나오고 그리고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손을 잡거나 이성끼리 손을 잡거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기하고도 뭐 손잡아도 당연히 나오고 그죠? 그래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 뒤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접촉을 하거나 또는 얘를 떼었을 때 거기서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전기가 일시적으로 확 하고 방출되는 현상을 정전기, 정전기 가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낙뢰열, 낙뢰가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낙뢰열이라고 하셔도 돼. 가짜를 내가 붙인 이유는 가끔 가열자가 뒤에 붙는 경우가 있어서 써놓은 거니까. 번개는 구름에 축적된 전하가 다른 구름이나 지상과 같은 반대 전하에 대한 방전현상이다. 번개는 구름이나 지상을 통과할 때 그냥 번개예요, 여러분들. 낙뢰가열. 이거에 의해서도 불이 나죠. 누전열. 전선 등에서 전류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고 주변의 급속이나 전기가 잘 통하는 이 금속인데 오타가 또 하나 보이네요. 금속. 그죠? 고쳐주세요. 금속이나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 또는 접지로 새어나와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전류. 즉 이게 누전이라는 건 그냥 원래 잘 흘러야 되는 경로로 전기가 안 흐르고 다른 쪽으로 전기가 흘러가는 거. 누설된 전류, 누설전류, 누전열이라고 얘기한대요. 지락, 요건 전기가 땅으로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땅으로 떨어져도 그게 이제 또 땅에 만일 뭐가 있으면 가연물이 있으면 그 가연물에 불이 붙을 수 있겠죠. 단락, 과전류, 단락은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떨어지는 거,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걸 얘기하고 과전류는 전류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확 하고 흘렀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 전기적 원인은 엄청 많아요. 전기로 불이 날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뒤에서 배울 거야, 여러분들. 뒤에서 또 배울 거니까 문제로 또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우리가 여기다가 기전력 이런 것도 하나 써주세요. 기전력. 근데 나중에 역기전력이라는 게 나와. 역기전력. 얘는 뭐가 될 수 없냐면 점화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아셨죠? 역기전력은. 이런 거 하나 체크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5번. 기계적 점화원이 있다 그랬죠? 기계적 점화원. 그럼 기계적 점화원은 안맞춤 있다고. 안맞춤. 그럼 이게 되게 쉬워요. 여기는 압축열이 나와 있는데 압축열. 압축열은 기체를 급히 압축하면 발생하는데 이것은 기체 분자 간의 충돌 횟수가 증가되어 내부의 에너지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결국 주위 온도를 증가시켜 점화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압축열 또는 이런 단열 압축열 비슷한 거거든요. 결국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 그 안에 있던 기체가 반응성이 증가해서 펑 하고 터지거든. 그게 이제 압축열, 단열 압축열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기계적 점화원의 하나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압축이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 압축. 그리고 마찰. 요거는 두 물질을 마주대고 비벼요. 우리 예전에 이제 TV 같은 데 보면은 막 무인도 같은 데 갇혔을 때 야, 우리 이거 빨리 불이 필요한데 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무와 나무를 가지고 비비죠. 막 비벼요. 막 비비면 거기서 이제 연기가 나. 막 뭐 연기가 나고 와, 야, 불난다. 더 비벼. 그죠? 이게 뭐야, 여러분들? 마찰. 두 물질을 마주대고 마찰을 막 시키는 거지. 또는 부싯돌. 예, 부싯돌. 탁.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파크가 나오면 마찰 스파크열이 되는 거고. 또 기계적으로 두 개가 부딪혔을 때 그 마찰에 의해 비슷한 겁니다, 다. 그죠? 그래서 압축이나 마찰, 충격 이런 게 다 기계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불이 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건 참고로 보세요. 나화. 이런 건 난방에 의해서 또는 담뱃불에 의해서 보일러 이런 데서 나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구분이 좀 애매한 게 기계적 점화원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열적 점화원으로 분류하기도 해요. 아셨죠? 아까 고적법과 같이.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참고로만. 아셨죠? 참고로만 좀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된다라는 거. 한 번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가보면 자연발화가 나와요. 자연발화. 그럼 이 자연발화는 지금 거기 가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자, 이거 보세요. 정이 가봐. 정이. 외부로부터 점화원 없이 공기 중에 놓여있는 물질이 상온에서 저절로 발열이 되면 바람이 연소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자연발화는 이게 기본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얘는 화학적인 점화원입니다. 무슨 점화원이라고요? 아까 그랬죠? 화학적인 점화원이다. 자연발화가 생각보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내가 얘를 상온에 뒀을 때 그냥 자연적으로 뭐에 의해? 열의 축적에 의해 불이 붙는 현상이거든요. 그럼 먼저 종류부터 봅시다. 그럼 여기 가보면 자연발화는 가연물의 양과 에너지, 그죠? 활성화 에너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당연한 거죠. 열분에 의해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니 결국은 얘도 고체일 때 그 고체에서 가연성 기체가 형성이 돼야만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이 되고 그거에 의해 이제 어떻게 보면 열 축적이 충분히 있을 때 불이 붙는다라는 거고 방열보다 발열이 높대. 자, 방열이라는 건 가연물 내부에서 외부로 방출되는 열량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출되는 열량보다 얘가 높아야 된대. 누구요? 발열. 그러니까 발열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방열은 작고 발열이 높다라는 건 발열은 많이 되지만 바깥쪽으로 방출되는 열이 적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내부에 뭐가 많이 쌓인다라는 거야? 열이 엄청나게 쌓인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발화점에 이르면 불이 붙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발화의 어떻게 보면 조건 같은 거죠. 그죠? 어서 정의 같이 보시고 조건도 한번 보시고. 그럼 우리는 자 예를 보자. 이번 시간에는 이 종류를 좀 봅시다. 종류. 그러니까 자연발화가 열축적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종류가 5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3분읍 증발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살짝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3분 만에 음식을 흡입해서 증발을 시켰대. 유튜버들 보면 요즘 잘 먹더라고요, 여러분들. 3분이 뭐야? 그러니까 3분은 더 걸리지, 당연히. 그 친구들은 워낙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그냥 얘네들이 밥을 먹는데 3분 만에 흡입을 해서 증발을 시켰대. 없어진 거죠. 하나도 없어. 와씨. 난 저거 먹는데 여러분들 뭐 10분 정도 걸리는데 얘네들은 3분도 안 걸리네. 그치? 3분 만에 흡입해서 증발을 시켰다. 그래서 3분읍 증발이라는 게 나와요. 종류가. 아셨죠? 그럼 자연발화 종류 첫 번째 산화열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공기 중에 뒀을 때 공기 중에 자연적으로 산화가 된대. 그러니까 산화가 된다는 건 산소와 만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열이 축적돼서 그 열에 의해 불이 붙는 물질들을 우리가 산화열의 가능성이 있는 자연발화 물질이다 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산화열에 의해 불이 날 수 있는 애들, 요런 애들. 특히 대표적으로 기름걸레. 그래서 제가 운전병이잖아요.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그럼 운전병들이 여러분들 운행이 없어. 예를 들어 바깥쪽으로 나갈 일이 없어. 오늘은 운행을 안 해도 된대. 그럼 심심하잖아.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왜냐면 군대 갔으니까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놀 순 없고. 제가 1, 2등병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할 게 없으니까 그때는. 할 게 없어도 뭔가 만들어 해야 되거든요. 그럼 가서 뭐를 하냐면 차를 닦아요. 진짜 하등 쓸모없는 일이지. 군용차를 뭐하러 닦아. 근데 가서 그냥 닦는 거야. 그냥 심심하니까. 그래서 약간 폐기름 같은 거 묻혀가지고 얘를 좀 반질반질하게 닦아요. 그걸 또 고참들이 시켰어. 쉬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었나 봐. 그래서 닦아라 라고 하면은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하고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지. 계급 사이니까 그죠? 해야죠. 그래서 닦는 거지. 닦다가 이제 담배도 하나 피고 그죠? 닦다가 이제 고참들 눈 피해서 PX도 가고 걸려가지고 이제 엄청 욕먹고 막 그랬거든요. 하여튼 중요한 건 여기다 기름걸레를 쓰고 나서 드럼통 같은 데 이렇게 모아놨어요. 근데 이게 좀 쌓이면 근데 이게 여름철에 이 태양이야 여러분들. 열이 막 올 거 아니야 여름철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내부에 이 태양열에 의해 열이 계속 뭐가 돼요? 축적이 된다고요. 근데 이게 무슨 걸레야 지금? 기름걸레죠. 그럼 이 기름이 기화가 되기 시작해요. 열분해가 되죠. 기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가연성 기체가 안쪽에 쌓이고 산소와 계속 만나 있다가 이게 열이 계속 오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활성화 에너지를 만족하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불이 나요. 그러니까 기름걸레 사이사이에 열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불이 난다고요. 얘는 산화열.
그럼 이 기름걸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보관을 하는 게 아니고 빨랫줄 같은 데다가 이제 널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아니면 이걸 빨리 치워줘야 되는데, 그죠? 겨울철엔 그럴 일이 없는데. 그리고 황린 있죠? 이런 것들. 요게 이제 34도야, 발화점이. 나중에 배워요. 대표적인 산화열에 의한 자연 발화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아셨죠? 발화점이 34도이기 때문에 점화원이 없이도 34도 온도에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애예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은 황린이라는 게 산화열에 어떻게 보면 자연 발화 종류에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삽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거. 동식물류 중에 건성류나 반건성류가 적셔진 다공성 물질. 즉 다공성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구멍이 많은 물질. 그럼 구멍이 많으면 그 구멍 안으로 뭐가 들어가요? 이 기름이 다 스며 들어가서 걔가 이제 어떤 열을 주어지면 열의 축적에 의해 불이 나기도 한대. 요거 기름이에요, 여러분들. 건성류나 반건성류도.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 식용유. 뭐 카놀라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들어가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분해열이래. 요건 언제 발생한대요? 분해 때. 자연적으로 분해했을 때 거기서 열이 나온대. 그럼 그 열이 축적이 되다가 결국 거기서 불이 붙는 현상. 그러니까 얘는 직접적으로 점화원이 있는 게 아니야. 자연 발화는 항상. 열을 내가 직접적으로 주지 않았어. 태양열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불을 갖다 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태양열이 뭐가 돼서 누적이 돼서 거기서 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적이 돼서. 자연분해 시에 발생하는 열을 내가 그냥 뒀더니 얘가 내부에서 열이 축적돼서 거기서 불이 나는 거라고요. 분해열. 그래서 우리가 나이트로, 셀룰로이드, 나이트로, 아세틸렌, 산화아세틸렌 이런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뭐다? 오류위험물. 대부분의 오류위험물. 그래서 요거는 나이트 잘 보시고 아세틸렌이랑 산화아세틸렌까지 같이 보시면 좋아요. 산화아세틸렌까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요런 애들이 들어간다. 이거 대표 물질도 한 번 정도는 보셔야 돼, 나중에. 그리고 흡착열. 요건 물질이 있는데 주변의 기체를 본인한테 붙여서 흡착을 시켜서 그걸로 인해 나오는 열이 안쪽에 계속 쌓여 있다가 불이 나는 물질. 얘를 흡착열. 대표 물질로는 탄탄탄, 탄소 분말이 있대. 흡착 축적 요런 거 보세요. 얘는 분해 축적, 얘는 산화 축적, 얘는 흡착 축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탄탄탄, 유연탄, 활성탄, 목탄. 유연탄, 확성탄, 목탄 요런 애들. 요즘 요 활성탄 많이 쓰더라고요. 요거 약간 물 깨끗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정화시켜주는 거. 자, 그리고 중압열. 요거는 제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제조가 중압 과정이야. 결국 만드는 거, 합쳐지는 과정에서 발열. 중압열. 대표적인 게 아크릴로 니트릴, 스틸렌, 뭐 메틸 아크릴레이트 요런 거 보세요. 비닐 아세틸렌.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건 한 번씩 꼭 보세요. 산화에틸렌 요런 애들. 시아나수소 요런 애들. 앞에 있는 애들보단 요 뒤에 있는 거 위주로 좀 보시면 좋고. 자, 발효열은 미생물의 활동으로 발열한대요. 그죠? 그래서 썩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썩는 거다. 그래서 퇴비, 비료, 먼지 요런 애들. 발효열. 우리 예를 들어 예전에 저는 얘를 싫어했거든요. 흰우유? 그래서 흰우유를 엄마가 시켜줬어, 키 크라고. 근데 키가 170밖에 안 컸어, 여러분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또 흰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파요. 그거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배가 아파요. 그래서 더 안 먹었어. 제티 있으면 가끔 제티 타 먹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 책상에다가 그냥 짱 박아둔단 말이에요. 한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모셔놔요. 안 먹고. 그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빵빵하게 부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빨리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잖아요? 그럼 걔가 어떻게 돼? 퍽 터져요. 퍽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쪽에서 미생물 활동이, 그러니까 썩는 거죠, 결국.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안쪽이 부풀어 오르다가 퍽 하고 터지는 거야. 그죠? 그럼 미생물들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발효가 됨으로 인해서 불이 나는 거. 걔를 우리가 자연 발화 중에 발효열이라고 얘기한대. 또는 미생물열. 그래서 퇴비 같은 데서 불이 나기도 해요. 여러분들 퇴비, 소똥 같은 거 쌓아놨는데 그 소똥에서 갑자기 불이 붙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발효열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자연 발화는 여러분들 꼭 뭐를 알고 계셔야 되냐면 여기가 보면 이 종류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암기 팁은 3분 흡증발이라고 해가지고 3분 만에 흡입해서 증발을 시킨다. 모든 물질들을.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부터 암기하세요 하셨죠. 종류부터 암기해서 들어오세요. 그러면 나중에 저하고 이 영양 요인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얘를 먼저 암기하시고. 그럼 영양 요인은 뭐다? 기본적으로 이거죠, 이거.
야, 열 축적이 크잖아요? 그럼 열의 축적이 잘 되는 거니까 자연 발화가 쉬운 거예요. 발열량이 크면 열 발생이 많아지니까 자연 발화가 쉽겠죠. 열 전도율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열 축적이 잘 되는 거니까 자연 발화가 쉬울 거고. 퇴적, 요거는 쌓는 방법이야. 물건을 계속 위에다가 착착착착착 쌓아두면 안쪽에 뭐가 많이 쌓여요? 열이 많이 쌓이죠. 공기 유동. 자, 공기 유동이 크대. 그러니까 주변에 공기가 많이 유동이 되고 있다. 그러면 열이 많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오르죠. 열 축적이 잘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습도. 자, 요거 잘 보세요. 이게 가연물이 젖어 있는 게 아니고 주변 습도 있죠. 주변에 적당한 습도, 즉 주변에 적당한 수분은, 가연물 주변의 수분은 습도가 높으면 자연 발화가 쉽대. 요거 특이하니까 잘 보시라고. 그리고 높은 온도는 자연 발화가 쉽겠죠. 그쵸? 요거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 이런 애들이 영향을 주더라라는 거 다시 한번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종류도 나오지만 잘 나오는 건 요 요인이랑 얘가 잘 나와요. 요거. 근데 방지책은 어차피 영향 요인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얘가 잘 나와.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축적을 방지하래. 열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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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열축적을 방지해라 라고 되어 있죠? 가장 대표적인 방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되게 하던가 또는 환기를 시킨다던가 또는 저장 방법을 쌓아서 저장하던 걸 옆으로 저장하던가. 그리고 저장실의 온도를 낮춰라. 반대로 하는 거 아까 거 습도를 낮춰라. 가연물을 없애라. 좋은 거죠, 이런 것도. 그리고 나중에 이런 건 뒤에서 배워요. 황린이 자연 발화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걔를 물에 저장해요. 왜냐하면 34도라 그랬죠. 34도에서 자연 발화가 되기 때문에 자연 발화라는 건 점화원 없이도 불이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더운 여름날에 황린을 그냥 내가 여기 도로에 그냥 던져 놓잖아요. 그럼 거기서 갑자기 불이 나요. 그죠? 그래서 얘를 물에 꼭 담궈 놔야 돼. 그리고 칼륨, 나트륨, 알칼리 금속 이런 애들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석유 속에 고분을 하래. 석유 속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 발화와 열면 발화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딱 하나야, 여러분들. 자연 발화는 점화원 없이 불이 나는 거고, 얘는 점화원이 있을 때 불이 나는 걸 열면 발화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인위적인 점화원 없다. 얘는 있다. 그래서 얘는 열의 축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밀폐다, 밀폐. 얘는 개방이다, 개방. 됐죠?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정리를 조금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이 다 필요하대. 근데 여기는 물적 조건만 만족을 해도 불이 붙을 수 있대. 열면 발화는. 그리고 얘는 최고 온도가 가연물 중심부고, 가연물이 있을 때 내가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가연물을, 봐봐. 어차피 점화원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물적 조건만 필요하다라는 거고, 내가 얘를 갖다 댔을 때 이 바깥쪽이 제일 어떻게 보면 온도가 뜨겁대요. 근데 얘는요, 중심부가 제일 뜨겁죠. 왜냐하면 열 축적이 기본적으로 돼야만, 열 축적은 중심부터 여러분들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가장 깊은 부분부터 시작이 되더라. 발생 형태,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온 표면, 뭐 전기불꽃, 충격막차, 여러 가지 이제 점화원이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산분, 흡중발, 이런 애가 있는 거고. 발생 과정, 얘는 방열이 적다. 그러니까 외부로 방출되는 열이 적기 때문에 개중심, 이 개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가연물 중심부예요. 여기 온도가 제일 높대. 온도가 제일 높죠. 근데 얘는 개중심보다 요 겉에, 겉면이 닿는다 그랬죠, 불에? 맞죠? 그러니까 요 겉면이 제일 뜨거운 거야.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직접적인 어떤 열의 접촉에 의해 불이 붙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 가보면 뭐가 나와요? 이제 정전기가 나옵니다. 정전기. 그럼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전기적 점화원인 정전기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점화원 정리 잘 하셔야 돼. 점화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아셨죠? 네. 정리 잘 해주시고 혹시나 어려운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됐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